최근에 이 인물 얘기가 자주 등장합니다. 올 3월에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사퇴했던 김의겸 전 대변인인데요. 그런데 그 문제에 흑속던 건물을 사기 하루 전에 김 전 대변인의 친동생 역시 이 500m 거리의 재개발 건물을 매입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대변인 어제 동생 보니까 썩던 매입 사실 들어왔는데 SNS 3명이 좀 부족한 건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페이스북에 쓴 걸로 발음을 하겠습니다. 아니 저번에도 이제 둘째 재수가 이렇게 추천했던 부동산 매입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가까운 지인이 그 둘째 재수를 칭한 건가요? 네, 저 페이스북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충분히 해명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보시면 내용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군산에서 총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한 김의겸 전 대변인인데, 그런데 장혜철 평론가님, 핵심은 그 어떤 기치를 걸고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나 보다 동생의 흑석동 건물 매입에 좀 포커스가 맞춰졌는데 거의 판박이 투자라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김의겸 전 대변인은 흑석동의 상가주택 구매하면서 16억 원의 대출을 꼈죠.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내가 전적으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인은 모른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의겸 전 대변인이 상가주택 구입하기 바로 전날, 지난해 7월 1일에 김 전 대변인의 친동생이 또 같은 흑석 뉴타운 다른 지역의 상가주택을 구매하게 됩니다. 역시나 10억 원이 넘는 시세의 상가주택이었습니다. 아내가 해서 모르는 부동산 거래인데 친동생이 하루 전에 바로 같은 지역의 비슷한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하게 된다? 이게 국민적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일인가요? 아니면 김의겸 전 대변인의 배우자께서 이 김 전 대변인의 친동생에게까지 부동산 관련 조언을 해주신 것인가? 본인은 둘째 재수 씨의 조언으로 이 친동생이 부동산 구입을 하게 됐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친형제가 하루 사이에 같은 지역에 10억 원이 넘는 이 재개발 부동산 주택을 구입한 것은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이고요. 그렇다면 김 전 대변인의 해명과는 다르게 본인이 스스로 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김의겸 전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 아니었습니까? 예. 고위공직자로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친동생의 자산 증식까지 꾀해준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까지도 이게 사실이라면 잠시만요.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그런 의혹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공교롭게도 흑석동 같은 경우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서 딱 빠져 있었다가 김의겸 전 대변인이 흑석동 부동산 팔자마자 그때 이후로 또 분양가 상한제 제한에 딱 들어옵니다. 이런 공교로운 규제가 빠졌다 들어왔다 하는 것까지 의혹이 정말 투성이인데 본인은 페이스북에 올린 이번에는 재수 씨가 알려준 것이다라는 그 해명 하나로 국민들이 납득하길 바란다는 것은 대변인 출신으로서 너무나 무성의한 답변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욱 교수님, 비난의 포인트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민간인이니까 뭐 흑석동 건물을 살 수도 있고 더 큰 건물을 매입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변명과 해명 그리고 몰랐다는 표현. 저번에는 아내가 나 몰래 계약을 했다고 하더니 이번엔 재수 탓을 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에 좀 많이 심각하게 봅니다. 저는 답답한데요. 저기 나와 있지만요. 흑석동에서 동생의 부인이 부동산 실장을 했다. 전 저 사실을 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동생의 부인이 부동산 실장을 했으면 부동산을 왜 사겠습니까? 이익을 실현하려고 사겠죠. 저는 저 얘기 좀 왜 했는지 모르겠고요. 저는 저런 측면에서 지금 김의겸 전 대변인 같은 경우가 되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하는데 국민과의 공감대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평생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도 집을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절망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막차로 집을 사고 싶은 욕망을 가진 이런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부동산 정책에서 소위 가슴으로 답답해하는데, 그런 분이 저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부산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분이 무엇을 위해서 출마하는지에 대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렇게 계속 우기시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걸 떠나서 우리 상식으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이 산 집은 빚을 16억 원이나 냈어요. 그렇죠. 16억 원을 내면서 부인이 전적으로 행사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아무리 가족 관계가 좋다 하더라도 동서들끼리 이것을 결정해서 16억이나 되는 빚을 지는 거를 남편은 몰랐다.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요.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이에요, 이것도. 네. 전적으로 재산권 행사는
부인이 했다. 바로 조국 전 장관. 이러니까 청와대의 DNA는 뭔가 다른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생각난다. 김의겸 전 대변인은 오늘 총선 출마를 밝히기 전에요. 흑석동 건물 팔아서 그 차에 기부하겠다고 말했었는데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 제가 실행을 한 뒤에 여러분들에게 밝히겠습니다. 선거 기간 중에 제가 뭐 기부를 한다고 하면 그 기부행위 제한 금지법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약속은 꼭 지키겠습니다. 뭐 아직 어디에다가 얼마의 기부를 한다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니까 저희도 한번 뭐 주목을 해볼 텐데 그런데 지금 한 보도에 따르면 뭐 실명은 아닙니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좀 이 군산 출마 자체를 김의겸 전 대변인의 출사표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눈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죠. 왜냐하면 호남이 사실은 내년에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탈환을 해야 되는 곳이겠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국민의당 바람으로 해서 대부분 이제 국민의당 계열 쪽 의원들이 많고 지금 군산 현역 의원도 저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의원 아니겠습니까? 강적이에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또 군산 선거가 굉장히 중요할 건데 김의겸 전 대변인이 이렇게 나온 게 민주당 전체 총선판을 봤을 때, 야, 이거 뭐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 청와대 출신이라고 대통령 이름 달고 나와가지고 공천만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시각이 생겨버리면, 예. 민주당 입장에서 호남 선거뿐만 아니라 전국 선거판을 짜는데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좀 약간 꺼려질 수 있어요. 왜냐면, 과연 좀 김의겸 전 대변인을 나왔을 경우에 민주당 어떻게 정리하겠습니까? 뭐 예전 같으면 뭐 전략공천 할 수도 있을 지역이긴 한데, 사람이긴 한데, 저 논란 있는 사람을 전략공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전 청와대 대변인을 또 무작 그냥 또 외면할 수도 없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죠. 네, 여기서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내 고향 군산이라는 용어를 계속해서 되풀이합니다. 그런데 김의겸 대변인이 한겨레 신문 사회부장 시절에는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서글픈 내 고향 외관, 경북 외관. 고향이 대구 옆에 있는 그 외관이죠. 그렇습니다. 고향이 그때그때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과거 기자 시절, 사회부장 시절에 썼던 칼럼, 내 고향 외관, 뭐, 글쎄요. 조수임 부장이 잘 찾으셨는데, 다음에 볼 때 좀 더 주목할 만한 내용 있으면 같이 보시도록 하죠. 사실 부동산 투자로 벌어들인 돈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김의겸 전 대변인에겐 부동산이 이 꼬리표처럼 따라 붙고 있는 듯합니다. 그런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 선언에 박수를 보냅니다. 100가지 제도보다 고위공직자의 솔선수범이 100배, 1000배 위력적입니다. 노노 아베 운동처럼 노노 2주택 국민운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총선에 출마하는 모든 민주당의 후보자들이 거주 목적 외에 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할 수 있도록 해줄 것도 요청합니다. 원래 이틀 전인가요? 청와대 참모들도 실거주하는 것 빼고 다 팔아라고 노영민 비서실장인데 이제 당으로도 번진 것 같아요. 노노 2주택 국민운동. 조수임 부장, 저희가 어떻게 평가를 좀 해봐야 될까요? 우선 이 주택은 실거주 중심이 되는 게 맞긴 하죠. 그런데 문제는 공천을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노노 2주택 이게 국민운동으로 전개돼야 된다? 이거는요. 사유재산이라든지 자유시장이라는 우리의 헌법적 가치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이거는 그야말로 총선을 위한 전략이라는 생각밖에 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노노 아베 운동처럼 저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정당에서 그것도 집권 여당이 노노 아베 이런 운동 전개한 것부터가 외교적인 센스가 굉장히 없다고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비판받았던 걸 또 끄집어내가지고 이번엔 노노 2주택이다? 저는 정말 집권 여당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김의겸 전 대변인 논란 그리고 총선 출마자 1가구 1주택 서약하자라는 이인영 원내대표 얘기 해봤습니다.